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고 하잖아요. 계란을 갖다가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만약에 거기에 돌이 떨어지거나 쇳덩어리가 떨어지면 계란이 어떻게 돼요? 지표 다양성이 뭐냐? 자다가 무슨 봉창을 뜯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지표 다양성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느꼈어요. 전쟁을 하려면요,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 내가 갖고 있는 무기,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 갖고 전쟁에선 이기지 못합니다. 그거는 전쟁만이 아니에요. 사업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영업을 잘하려면요, 우리 회사의 상황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경쟁자 그룹들, 우리하고 경쟁하는 기업들, 경쟁하는 업체들, 그들의 그 특징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소비자입니다. 이 소비자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거 갖고 가는 것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소비자의 관심을 끌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 우리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듯이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리다고 아무리 우리는 믿고 있어도 그거를 국민들이, 유권자인 국민들이 이해를 안 하거나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만의 메아리가 됩니다. 우리만의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외치다가 말아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유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난 11월 22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자유와 혁신이 이제 삼각지역에서 출발해서 을지로 입구역까지, 거기까지 약 1시간 40분 가까이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 행진은 조금 덜 됐고요. 그 삼각지에서 출발할 때 이제 집회를 잠깐 하고 갔기 때문에 약 1시간 40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집회를 이제 취재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끝까지 갔죠. 전에도 제가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 뭐 자유와 혁신뿐만 아니라 서울역에서 집회하는 자교모하고 이제 서버카, 자교모, 뭐 트루스데일리 이런 데서 주도하는 서울역 집회는 이제 서버카를 보통 상징하고요. 그리고 삼각지는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님 쪽을 상징하고, 또 강남에서 이제 자유대학, 그 외에도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지난 토요일에 약 20군데인가 했을 거예요. 20 몇 군데가 전국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양한 모델, 다양한 주장,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열심히 그 집회도 하고 행진도 하고 메시지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거 반대하지 않아요. 네, 필요하다고 하고 인정하고 긍정으로 봅니다. 이런 집회 형태.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집회가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범위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에 없는 것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불법이 되고, 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뭐가 돼요? 위반하면 이제 위법이 되지만, 법에 있는 국민의 그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거에 대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집회 형태가 그 본질을 벗어났다고 하면 이제 저는 그런 경우는 이제 지적하거나 비판을 합니다. 그 집회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회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 모여서만 하는 걸 이제 집합 형태라고 하죠. 어떤 특정 모여서 하는 집합 형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회 하면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양하게 게임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집합 형태예요. 그거는 집합 형태고, 두 번째가 뭐냐면 피켓이나 어떤 뭐 현수막이나 어떤 도구들을 들고 다니면서 걸어가면서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입장은 이겁니다 하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외부에다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그 행진 형태의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 군사 독재 시절 같은 경우나 이때는 이런 행진 형태를 허용을 안 했습니다. 왜요? 그 행진을 하게 되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면 시민들까지 합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혼란이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행진 형태를 보통 그 권력은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여러분,
그 집회의 그 행진 형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퍼져나가니까. 그러나 운동장이나 어떤 특정 공간에서 하는 거는 퍼져나갈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로 끝나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형태가 이제 1인 시위 형태가 있죠. 주로 뭐 경찰서, 법원, 관공서, 어떤 지하철역 이런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피켓을 들고 또는 뭐 자기가 어깨띠를 메고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전파시키는 1인 시위 형태가 있습니다. 자, 1인 시위 형태 같은 경우는 뭐죠? 글자 그대로 한 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권력에서 봤을 때는 별 문제 삼을 기도 필요 없죠. 영향도 별로 안 갈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혼자서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줄까 기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크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1인 시 같은 경우는 집회 신고를 하지도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자회견 형태가 있습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글자 그대로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 기자회견의 주체가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메시지를 밝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언론사에게 본인들의 입장을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서 뭐 그것을 이메일로 또 이런 것을 갖다가 직접 문서로 갖다 주는 형태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메일로 보내게 되면 이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못 끼칩니다. 왜 그러냐면 기자들은 좀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기자회견 형태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기자회견에서는 구호를 외치면 안 돼요. 기자회견은 글자 그대로 기자회견이고요. 집회에서는 구호를 외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 형태에서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근데 굳이 추운 데서 떨면서 기자회견 할까 하는데 이 보도자료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은 쉽죠. 근데 기자 입장에서는요. 하루에 이메일로 받는 보도자료나 이런 게 수백 건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뭐 100개, 200개 많이 받는 사람 뭐 300개, 400개도 받을 수 있죠. 보통 한 100개는 와요. 저한테도 100에서 많이 올 때는 뭐 200개까지 이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200개가 오면요. 그거 제목 보기도 바빠요. 솔직히. 200개, 300개를 그 열어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저한테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해서 이 보도자료를 보내겠습니다고 해서 약속이 된 경우면 이메일 목록 안에서 찾기가 쉽지만 그냥 막연하게 어디 알지도 못하는 데서 온 것도 있고 뭐 매번 오니까 그게 그거다 생각하고 메일 자체를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하루만 지나도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이메일이. 그러니까 이메일을 그 언론사에 보내 가지고 보도자료 보냈으니까 기사해 달라는 건요. 매우 어렵습니다. 벌써 한 4-5년 전에 제가 아는 어르신이 교육 관련해서 무료 특강을 한다고 국내 언론사 막 수백 군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그 제 기억이 한 500개가 넘을 거예요. 거기다가 언론사에다가 그 보도자료를 보냈는데 기사로 몇 건 나왔냐면 2건밖에 안 나왔어요. 2건. 그것도 아주 작게요. 그것도 눈에 띈 것이 다행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정치 관련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사건 보도자료 뭐 어떤 주체 메시지는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막 어쩌다 바쁘다가 메일을 안 못 보고 넘어가다 다음날 열어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도자료를 보내는 것은요. 그다음 문제고 현장에서 비를 맞든지 눈을 맞든지 뭐 추위에 떨든지 현장에서 자신들이 왜 이곳에서 이 기자회견 하는지를 전파를 해야 그나마 관심을 좀 끌까 말까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러죠. 뭐 댓글에다가 아이고 니네들 그거 가서 기자회견 백날 해봐라. 무슨 효과가 있냐.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행진을 해봤자 네가 뭐 바뀌냐. 집회한다고 바뀌냐. 막 그냥 쓸데없는 잔소리에 구박에 막 온갖 그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갖고 안 된다. 뭐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말을 누가 못합니까? 세상에 그런 황당한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참 제가 봐도 너무너무 그 답답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기자회견 형태로 그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일명 기자회견 형태의 집회라고 하는데 그 집회는 아니고요. 그리고 인제 기자회견인데 구호도 막 외치지 않았냐? 그건 사전에 그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한 경우예요. 집회 신고를 한 경우에 그 곳에서 기자회견 하니까 그때는 구호를 외쳐도 되지만, 집회 신고가 아닌 그냥 기자회견만 하는 경우에는 구호를 외치면 안 돼요. 그냥 기자회견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집회 다양성이라고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이 한 가지만 가자고 하는 주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고 하잖아요. 계란을 갖다가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만약에 거기에 돌이 떨어지거나 쇳덩어리가 떨어지면 계란이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나 버려요.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럼 그 계란 써먹을 게 없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만약 그 계란을 한 바구니가 아니고 여러 바구니 나눠졌다면 하나는 망가졌어도 어떻게 돼요? 다른 바구니는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집회 현장에 나와서 보면 왜 이분들이 이런 외침인가를 느낄 텐데, 유튜브로 보거나 아니면 보면서 아이고 니네들 그렇게 해 갖고 돈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서 뭐 앵벌이 하는 거 아니냐, 니네 거기 집회 나가서 그 행진하는 거 도대체 얼마 받고 하냐, 엄청난 비아냥이 있어요. 예, 비아냥 많이 합니다. 그러고 다니면 뭐 최 기자 그럼 뭐 생기는 거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저한테도. 진짜 어이가 없어요. 아니 뭐 생기는 거 있으니까 다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그래도 뭐 생기는 거 있을 거 아니냐. 뭐 받는 거 아니냐. 막 별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옛날에 관제 데모에 익숙해진 분들은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제 데모가 뭔지 아시죠? 관에서 사람들 끌어모아 갖고 지지 시위하는 게 관제 데모입니다. 관제 데모. 예. 그래 전 보면서 야, 그래서 제가 간혹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현장에 나오지도 않아도 될 사람들은 나와 있고, 현장에 나와야 될 분들은 안 나오고 뒤에서 궁시렁거린다. 이제 이런 표현을 간혹 하는데, 궁시렁이란 말은 안 하고요. 안 나와야 될 사람들이 나온다. 관제데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관제데모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관제데모 비스무리한 것들을 하는 곳들이 있죠. 근데 제가 현장에 나가본 우파들 보수단체들 가보면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반공의식이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반공이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멸공이라고 하죠. 멸공. 뭐 그래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멸공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말이죠. 반공은 그냥 공산당 반대 정도고, 멸공은 뭐예요? 공산당을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전멸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센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거의 그 내가 이 자리에 가서 이곳에 있지 않으면 너무 사회가 불안하고 이 나라 지키는데 나라도 조금이라도 협조해 주지 않냐, 이런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분위기들 그리고 그분들 의견들을 들어본 바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저는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보통 그곳에 참석한 분들이 쓰는 단어 있죠. 세 글자로 애국자라고 하죠, 그분들은. 근데 정말 이 필요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집합 형태를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집합 형태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그건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잠실 운동장에서 모여 행사를 하면 잠실 운동장에 있는 사람만 알아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그 잠실 운동장에서 한 것을 말이야 유튜브로 중계했으니까 알 거 아니냐. 그걸 본 사람이나 알죠. 보지 않은 사람은 또 생판 몰라요. 그리고 누가 그걸 볼까요? 잠실 운동장 행사를요. 잠실 운동장에 관심 있는 사람만 봐요. 잠실 운동장 행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봅니다. 유튜브 아니라 뭐 TV 생중계라도 안 봅니다.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한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행진 형태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진 형태의 단점은 뭐냐면 일단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되니까 다리가 아프죠.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요. 그러면 이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은 힘들어요. 그 걷는 게 뭐 500m, 1000m도 아니고 2km, 3km를 걸으려고 하면 당연히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죠. 거기다가 여름에 그 땀을 뻘뻘 흘리죠. 겨울에는 뭐죠? 춥죠. 비 오면 비 맞죠.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행진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을 이해를 못하고 뒤에서만 막 비판만 하고 잔소리만 하는 겁니다. 근데 행진을 하면 제가 그런 방송을 종종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구간에는요 시민들이 들기가 거의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안 살아요. 주택가가 없고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가 철시한 날이에요. 토요일 같은 일요일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문을 내려버린 데들이 있어요. 일부 지역은. 그러니까 상가나 사무실들 같은 거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그 행진하는 사람들만의 구호만이 그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가고 저희가 하면 많으니까 막 크게 하자.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나사가 풀려 갖고 잘 안 돼요. 맥이 풀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있든 없든 계속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을 저도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행진하는 것은 몸은 피곤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외침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시민 하나하나라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라도 그걸 듣고 선한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좀 그 깨어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만 하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죠. 때로는 그 행진에 나갔다 오면 그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집도 있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은 집들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반대로 젊은이들이 나갔다 오니까 젊은이들은 부모님하고 또 다퉈요. 왜? 젊은이들은 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부모들은 또 반대하니까. 또 반대로 부모님하고 자식이 다투는 집은 자식들은 그거 싫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옳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막 크게 막 대형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곳곳에서 이런 어떤 사상적인 논쟁 이런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행진을 통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혀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이걸 깨닫고 알게 되고 이런 전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그 행진 형태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인 시 어떤 사람들도 이런 아이디어도 내더라고요. 이렇게 행진만 할 게 아니라 각자가 들고 곳곳에 가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서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하면 각자 개인 플레이 1인 시 형태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혼자 가서 그걸 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의지력이 강한 분들은 버티지만 안 그런 분들은 뭐예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욕까지 처먹으면서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니까 하겠어요? 안 하죠. 기운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에는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다양성만 갖고 또 한계가 있어요. 정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 안 합니다. 왜? 그거 하면 이제 좌우 뭐 다른 쪽에서도 갖다가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힌트를 준다면 보수 쪽에서는 이런 어떤 사상적인 그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반공의식, 어떤 뭐 이런 어떤 국가 간이 투철하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투철한 분들 많아요, 보면. 근데 반대로 그 열정 하나만 갖고 나오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니까 이분들에게 정말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지속적인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보수의 가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그 학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언급은 제가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걸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뭐 그냥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